좀 큰 이슈 중에 음. 하나였던 9월 4일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이 기간, 여름방학 기간에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그렇네요. 같은데 네. 1년 전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전 처음에 이제 막 딱 이맘때네, 그죠? 네. 이맘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터질게 터졌다는 생각 좀 들었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가 됐고, 이 귀한 시대에 대응하는 부모님과 교사와 이 괴리 차이는 컸고,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방학 때 이 여름 땡볕에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가고 이런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리로 나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집회였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성공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게 성공적인 집회였는데, 사실 현실은 그것 때문에 막 제도가 바뀌거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우려했고,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좌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방학 때 했고, 그 방학 끝나고는, 한 선생님이 재량유업일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방학 때 외국에 좀 나가 있었는데, 네. 자기도 여기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름의 이렇게 활동비를 좀 보태는 수준에 끝났는데, 근데 계약하고 나니까 조금 자기가 좀 미안했다. 경력 있는 선생님이었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는 재량휴업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전 사실 그때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약하고 뭐 운영위원회하고 등등등등 이런 거 하고 그걸 사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무리가 좀 짓고 가는 게 낫지, 이거 허지부지한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절차를 좀 알아봤죠. 알아보고 챙기고 등등 했는데,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대량유입이라고 그 의사 결정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의 걱정.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이거 내가 너무 호기롭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하고, 그렇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런 나름의 과정, 그 절차를 거쳤는데, 물러나려면 또 나름의 나는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네. 그냥 내가 학교 장애라고 그냥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름의 잘 마무리는 됐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죠. 우리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우리는 이 의사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시기였죠. 사실 9월 4일 재량협의를 하기 전까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되게 엄청 세세하게 단계를 밟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엄청 많은 협의체로 의견을 조금 많이 물어보시고 운영위원회까지 가고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되게 과정은 촘촘했다. 사실 그 사이사이 단계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네네. 그 과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생각이 이 선생님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령군장하고 먼저 얘기를 나눴어요. 학령군장에서 이제 세 분하고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고, 근데 학령군장 선생님들도 이걸 딱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년장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가지고 학년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 학년장 선생님 얘기 나누고, 이건 또 계약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담임에서 얘기를 나누고, 맞아요. 네, 나누고 담임에서 얘기 나눌 때 학년장 선생님이 학년에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라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걸 담임에 얘기 나눌 때 찬반을 손들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찬반을 하는 순간에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가 중요했고,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의견은 그렇게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교육 주체가 있으니까 교육 주체에 대한 설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연석회를 하고 운영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대신 이걸 하기 전에 학교에 이제 영양생님 얘기 나누고 실장님 얘기 나누고 이런 과정들은 좀 거쳤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이걸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챙겼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과정은 저는 나름의 이제 결정들을 좀,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고 안내장에 나갔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했죠, 그때는. 사실 하루하루 계속 뭔가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달라지는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재량유업일을 저희는 고수했다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이제 가짜내야 될 네네. 뭐가 없지 않고.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가 이 생각 딱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을 밟았고, 재량유업을 하고 등등하고,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SNS에서 뭐 재량유업을 하는 학교의 교감인가 모르겠는데, 학교장은 파면이나 해임을 하겠다는 공문서가 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청도 왔는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늦게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뭐 했냐면, 그 학교장 논평이라고 A4 한 장 정도로 제 입장을 써가지고 제가 아는 신문사에 다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그리고 뿌린 다음에 제일 처음에 기사가 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량유입을 한 학교가 다 이름은 공개 안 됐는데 공개된 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9월 4일 가까워지니까 여러 뭐 언론사는 뭐 방송국은 SBS는 KBS 다 YTN 다 연락이 와가지고 촬영 그날 와도 되냐? 제가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러고 신문사가 다 오라 그랬어요. 연락 됐는데 다 오라 그러고. 근데 정작 9월 4일은 되게 학교는 조용했고 뭐 부모님들의 여러 활동들을 했고 대신 그날 연락하지 않고 오는 언론사가 좀 있어가지고 거긴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어쨌든 제가 다 사진 연락된 분은 다 오시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으면 못 들어오신다고 보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리를 잘랐죠. 왜냐하면 이거 계속 여지를 두고 있으면 저도 마음에 흔들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주변에서도 아무튼 그럴까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 이름과 학교 이름을 그냥 나간 거라서 되돌리려면 제가 얼마나 좀 부끄럽겠어요. 제가. 네네. 어쨌든 그때 협의체나 이런 단계를 되게 세세하게 밟아주셔서 사실 교사 입장으로서도 엄청 좀 든든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고 사실 지금 뭐 사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네. 학생, 학부모 그리고 뭐 학교 그리고 이제 마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부모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학부모 회장님의 성명서. 네, 네네. 그렇죠.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학부모회가 그날 이걸 해주세요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돼 있다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뭐 전국에 좀 있어요. 이분들하고 나름의 아주 촘촘하지는 않지만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학교 학부모회의 성명서를 보고 자기들도 그런 걸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 얘기를 해보면 학부모회가 어쨌든 나름대로의 학습 모임이 있고 뭐 대의원회가 있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그 안에서의 운영의 원리가 나름대로 작동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연석회의 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그럼 나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연석회의 할 때 만약에 운영회가 통과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라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회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나름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건 학부모회가 나름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날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죠. 그 성명서가 제가 전국에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해밀초 얘기 아니냐고 해밀초 얘기 아니냐고 다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함께 우산을 썼나 비를 맞았나 함께 뭐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였죠. 1년 전 이야기인데 또 들어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또 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네네.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랑 이제 교장선생님이랑 오늘 담장 위를 걷는 교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좀 이야기해 보시니까 좀 4년이 좀 정리된 것 같으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또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뭐 헤어지는 시간도 갖고 등등 하면서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나름 해밀이라는 숲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름 숲을 보려고도 했고 나무를 보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진 않아서 지금도 보면 우리 해밀의 숲이 이랬구나라는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담장이를 걷는 규장이라고 했는데 담장은 뭐 꼭 학교와 마을의 담장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고 또 뭐 공동체 간에도 담이 있고 저는 이런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담을 낮출수록 더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걸 좀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담장이를 걷는 교장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좀 더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4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제일 긴 시간을 대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해밀에게 한마디? 그러니까 뭐 대상은 정하지 않겠으나 해밀초에게 한마디. 제가 이제 새로운 학교의 탄생이라고 우리 아까 책을 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편집자가 이제 전해준 얘기가 마지막에 뭐 마무리하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원기 선생님이 저한테 마지막 마무리를 또 의미부여해가지고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통로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름답다는 말 할 때 아름이란 말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이 나에서 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나답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학교는 나다운 학교죠. 저는 지금도 마을교육 공동체나 학교와 마을이 아름다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라 생각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한 개인이고 대신 개인이 혼자 살 수는 없으니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조금 더 나를 비롯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연계되고 저는 우리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당신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옆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학교가 꿈꾸는 해밀 햇살 교육 과정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 학교가 미래 학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